자,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하는 장소고, 리보솜은 자, 뭘 만드냐? 자, 생명체,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물질이 뭐야? 물. 그렇지. 70에서 80% 물이야. 그럼 액체인 물 빼고 건더기, 고체 중에서 뭐가 제일 많아? 뼈. 고체 중에서 많은 물질. 세포. 그러니까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물질.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지방. 단백질. 아. 단백질. 아.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리보솜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단백질이거든. 그리고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이 물 빼고는 단백질이야. 자, 그 다음에 항상성 배웠잖아. 호르몬, 항상성 작용하는 게 호르몬이지. 예. 자, 그 호르몬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물질이 뭐야? 단백질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의 어떤 반응,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반드시 효소라는 물질이 있어야 돼. 촉매 역할을 하는데, 자, 이 효소가 있어야 우리 몸에서 모든 반응이 일어난다. 머리카락 자라는 것도 효소가 필요하고. 알지? 네. 그러니까 무언가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면 거기엔 반드시 효소라는 것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효소의 주된 구성 물질이 뭐다? 단백질이야. 단백질. 자, 그 다음에 너 그 코로나 때 예방주사 맞았지? 네. 백신 맞았지? 네. 백신 맞는 이유가 뭐야? 우리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와 같은 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들을 우리 몸에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물질이 바로 항체야. 네. 그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백신 주사를 맞는 거거든. 예방주사. 그럼 그 항체의 주된 구성 물질이 뭐다?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왜 중요하냐? 바로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질이야. 자, 생명 활동을 하려면, 즉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단백질이 있어야 된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있어야지만이 여러 가지 형질이 나타날 수 있고 생명 활동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우리 피부 색깔. 자, 어떤 개개인마다 피부 색깔이 다르잖아. 그치?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피부 색깔이나 머리카락이라든가 눈동자, 홍채 색깔, 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멜라닌이라는 색소야. 색소. 그래서 멜라닌이 많으면 색깔이 점점 짙어진단 말이야. 짙어진단 말이야. 알지? 네. 멜라닌이 적으면 색깔이 점점 옅어진다. 그래서 멜라닌을 아예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도 다 하얗게 돼요. 이걸 우리가 백반증이라고 그래. 알비노증.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유튜브 보면은 뭐야, 백반증 걸린 사자, 백사자, 그치? 네. 흰 사자가 나오잖아. 그게 바로 백반증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색깔이 만들어지지 않지. 그럼 그 멜라닌이나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있어. 네. 그 효소가 여기 유전자에 있단 말이야. 효소의 정보가. 네. 그럼 요 유전자가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의 정보라면 이 유전자가 작동하면 효소를 만들겠지. 그럼 그 효소는 뭘 만들어? 멜라닌을 만든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생명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질이기 때문에 자, 이 유전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네. 그럼 이 유전 정보는 누구의 정보야? 단백질의 정보가 된다. 네. 그래서 한 개의 유전자에는 한 개의 단백질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유전 정보는 전부 다 단백질의 정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면 이제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는 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리 개체의 성장. 자, 성장기 때 애들 키 크잖아. 네. 덩치 커지잖아. 네. 그래서 개체 성장, 그리고 성인이 되면 성장기가 지났으니까 어떻게 돼? 개체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어. 네. 거기에 이제 뭐 긁혔어. 그래서 피부가 다 벗겨졌어. 그럼 어떻게 돼? 피부가 다시 재생이 되지. 네. 그럼 세포가 다시 어떻게 돼? 재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개체의 성장이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세포를 복제를 해요. 자, 이게 바로 세포를 만들어야 돼. 이게 바로 세포 분열이야. 네. 자,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부모와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를 네가 받았잖아. 네. 그치? 그러면은 아빠로부터 유전자를 받고 엄마로부터 유전자를 받아. 네. 그러면 자, 엄빠라고 하자. 엄마한테 있는 유전자를 아빠한테 있는 유전자를 받아서 자, 자식이 태어난단 말이야. 그럼 이 자식은 엄마의 유전자, 아빠의 유전자를 다 가지게 되겠지. 네. 그치? 네. 그런데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를 받을 때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모든 DNA를 다 받나? 아빠가 가지고 있는 모든 DNA를 다 받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네. 왜냐면 자, DNA가 이렇게 이중 가닥이라고 그랬잖아. 두 개 가닥이 돼 있지. 네. 왜 두 개 가닥일까요? 안 겹치려고. 겹치지 않으려고. 겹치지 않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유전 정보가 있잖아. 네. 그러면은 같은 유전 정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같이 있어.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잘못되면 여기에 유전 정보 이용해서 여기를 다시 고쳐야 돼. 수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이거잖아. 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워드 작업해가지고서 워드 쳐서 이제 작업해가지고 파일을 저장했어. 네. 근데 이게 실수로 그거를 파일을 삭제하거나 컴퓨터가 목통이 돼서 날아갈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우린 그것을 대비하게 상상하면 어떻게 돼? 백업을 해놓잖아. 네. USB라든가 이런 데다가 네. 그치 백업 해놓잖아.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정보가 잘못되면은 백업된 정보를 이용해서 그거를 다시 수정하고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유전 정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유전 정보가 있어. 어떤 단백질의 유전 정보. 그럼 그 유전 정보를 백업해야 되지. 네. 그래서 같은 유전 정보가 다른 가닥에 같이 있는 거야. 네. 알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가닥이야. 그러면 엄마도 두 개의 가닥 DNA 있고 아빠도 두 개의 가닥 DNA가 있어. 근데 엄마한테 이 두 개의 가닥을 모두 받고 아빠한테도 두 개의 가닥을 모두 받으면 너는 몇 개의 가닥이 되냐? 네 개가 되지. 네. 그게 돌연변이야.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엄마도 있잖아. 요런 식으로 해서 두 개 가닥 있고 아빠도 요렇게 두 개 가닥 있으면은 엄마한테 한 개를 받고 아빠한테 한 개를 받아서 너는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같은 모양이 돼야 되잖아. 네. 그치?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것이 이제 DNA인데, 자, DNA가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체로 이제 줄어들어. 염색체라는 형태로 바뀌어.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 부모와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가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이 얘가 이제 우리가 유전이고, 자, 이 유전되는 방식이 뭐냐? 이것을 생식이라고 한다. 생식. 전달되는 방식. 이게 바로 생식이야. 그 생식은 두 가지가 있지. 암수 구별이 없는 무성생식과 암수 구별이 있는 유성생식. 네. 그래서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단세포, 생명체들, 세균 같은 거, 미생물, 그리고 일부 식물 같은 것들, 그리고 자, 대부분의 다세포 생명체는 유성생식 한단 말이야. 그럼 유성생식을 한다는 얘기는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를 모두 받는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한 개, 두 개니까 여기를 2N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자, 여기 한 개, 두 개, 여기 2N이잖아. 그러면 엄마한테 2N 받고 아빠한테 2N 받으면 너는 뭐가 돼요? 4N이 되지. 엄마랑 아빠랑 다르잖아요. 이게 돌연변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그 자식도, 자손도 부모 세대와 똑같은 형태를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또 2N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엄마한테 몇 개를 받아야 돼? 한 개. N개. 아빠한테도 N개. 자, 이것이 난자 있고 요게 정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정란이 되면 2N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자식이. 네. 그러면 엄마는 2N개에서 N개가 되는 난자를 만들어야 되잖아. 아빠는 2N개에서 N개를 갖는 정자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네. 이때 정자와 난자, 생식, 유성생식을 하는 요 세포, 난자와 정자 세포를 뭐라고 할까? 이게 바로 생식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생식세포가 분열이 된다. 다시 말해서 정자 만들고 난자 만들어야 돼. 네. 그래서 정자, 난자 만드는 것이 바로 생세포야. 네. 그래서 이러한 생식세포의 분열. 그래서 세포 분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자, 개체 성장 유지. 그래서 세포를 복제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바로 생세포 말고 나머지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잖아. 네. 그래서 몸체자 써서 체세포 분열이라고 그래. 그리고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 그래서 세포 분열은 요렇게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얘네들을 배울 거란 말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개념이야. 사진을 찍든 정리를 필기를 하든 하세요. 이러지 말고. 어? 자, 됐네.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 바로 얘기해. 바로바로 얘기해. 그럼 에너지 생산은 어, 그럼 먹으면 바로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너 에너지 만들고 있어. 세포에서 무수히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에서 계속해서 에너지 만들고 그 에너지 때문에 우리 체온이 유지가 되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도 하고 심장이라든가 혈액순환 그다음에 활동하고 네가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도 다 에너지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든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피곤하다. 아, 피곤해.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에너지를 지금 만드는 활동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먹는 것 중에 비타민 B가 있어. 네. 비타민 B가 바로 요 미토콘드리아의 요 작용을 돕는 거야. 그래서 비타민 B를 먹으면은 이 피로가 줄어들어. 왜?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자, 우리가 왜 졸려?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졸립다는 것보다 내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과부하가 걸린 거야, 내 몸이. 과부하가 걸려서 자, 이 에너지를 더 이제 충분히 못 만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여러 기관들이 이제 약간 과부하가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잠깐 쉬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에너지를 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쉴 때는. 네. 그럼 뭐밖에 없니? 잠밖에 없잖아. 네. 잠자는 동안은 안 움직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 에너지 생산이 최소가 되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더 이상 못 만들어요. 그럼 그 세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점점 줄어들잖아. 그러면 결국은 몸의 체력도 떨어지고 활동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심한 경우는 사망하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죽는다는 건 바로 이제 이런 의미야. 생명 활동 못 하니까. 에너지를 못 만들면 죽어.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영양제를 먹거든, 인위적으로. 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자, 됐네. 자, 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이때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면 그 모세포라고 그래. 원래 있던 세포를 모세포. 그래서 여기가 한 개의 모세포가 있으면 얘는 자,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지. 이거를 두 개의 딸세포라고 해. 두 개의 딸세포. 그래서 하나의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눠진다. 그럼 아까 세포가는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 세포가 있으면은 여기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세포핵이 있다고 그랬지. 네. 그러면 그것이 같은 게 두 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요렇게 똑같은 게 두 개가 만들어지고 여기 세포 핵이 있고, 그치?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유전 정보가 똑같이 전달되는 과정이야. 그렇지? 요런 식으로 되지? 자, 그 중에서 우리 세포 분열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 분열, 성장이나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세포 분열하는 것도 있고, 유성 생식하기 위해서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세포를 만드는 분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바로 요 체세포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그래서 체세포는 생식세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체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더라도 이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알지? 자, 바로 어디에서 돌연변이가 되냐면은 생식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야 그것이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체세포 분열, 생물의 몸을 이루는 체세포의 분열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 자, 우리 그 생장, 몸짓이 커지는 생장, 그리고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 그래서 이 체세포 분열은 한 번의 분열을 해. 알지? 한 번의 분열. 그래서 한 번의 분열을 하는 거고요. 자, 생세포는 바로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분열. 알지? 그래서 유성생식을 유성이야. 무성은, 자, 무성생식 아니야. 무성생식은 그냥 그대로 체세포가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야. 그대로 복제되는 거고. 자, 생세포는 암수 구별을 하는 유성생식에서 자, 아빠의 유전자와 엄마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돼야 되지. 근데 그 전달될 때 아빠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DNA 수가 똑같이 전달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빠로부터는 반의 DNA를 받고 엄마로부터 반의 DNA를 받아야 그 자식은 엄마랑 아빠랑 똑같은 DNA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DNA 수,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염색체라고 그래.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감수분열. 자, 감수분열은 뭐냐면 염색체의 수가 2분의 1배로 줄어드는 분열이야. DNA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얘는 두 번의 분열을 거친다. 자, 알겠지? 네. 체세포 분열은 몇 번? 두 번. 한 번. 체세포는 한 번. 생세포 감수 분열은 몇 번? 두 번. 알지? 그래서 한 번, 두 번 차이가 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세포 분열할 때 특히 이제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왜 세포 수를 늘려야 될까? 아니 그냥 하나의 커다란 세포로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말이야. 그치? 자, 바로 어떤 거냐면은 자, 세포는 기본적으로 우리 동물 세포를 기준으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그랬어. 그치? 네. 그러면 있잖아. 요렇게 세포막이 있으면은 여기 세포 핵이 있고 DNA가 여기 있겠지. 네. 그럼 이제 요 안에 이제 필요한 물질들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투과가 되고, 맞니?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가지고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활동한 다음에 노폐물을 내보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물질과 특히 이 물질은 우리가 양분이라고 그래. 영양소 또는 양분이라고 하는데, 자, 이 양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세포 밖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물질 교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디? 세포 표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자, 이 세포막을 통한 물질 교환은 고1 통합과학 1에 나와.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이야, 여기가.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산소나 영양소를 흡수하고, 그 다음 노폐물을 내보내는 물질 교환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세포의 표면적이, 자, 표면적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겠지. 그치? 네. 그렇다면 이 물질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교환이 많을수록 생명 활동에는 어떻게 해? 유리하니 불리하니? 유리. 그렇지. 생명 활동에 유리할 겁니다. 네. 알지? 자, 그렇다면 이 생명 활동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크기가 커져야 될까요? 자, 세포의 수가 많아져야 될까요? 어떤 게 유리하냐 이 얘기야. 그치. 많아져야 되니까 우리가 세포 분열 하겠지. 그럼 봐봐라. 이거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해봐. 알지? 자, 1cm, 가로, 세로, 높이 다 2cm, 3cm짜리야.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 2, 3이야. 네. 자, 표면적은 어떻게 돼? 표면적은 1 곱하기 1이 6면이니까 6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1이 6면이야. 네. 얘는 2 곱하기 2가 6면이니까 표면적은 24가 돼. 자, 얘는 3 곱하기 3이 6면이니까 54가 돼. 표면적이. 네. 맞지? 그런데 부피를 보잔 말이야. 그러면은 길이의 3승이니까 얘는 1, 8, 9가 되겠지.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세포의 크기가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얘기는 세포의 크기가 자, 커진다면 단순하게 표면적만 보면 6, 4, 6, 24, 54니까 표면적이 커지니까 그만큼 물질 대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잖아. 네. 그런데 부피를 봐야지, 부피. 자, 부피를 보니까 1, 8, 27이야. 얘를 한번 나눠볼게. 얼마입니까?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가 6이에요. 네. 얘는 3이에요. 얘는 2가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얘가 더 작아지잖아. 네. 그러니까 세포수가 크게 되면 오히려 물질 대사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요렇게 갈수록 같은 부피당 자, 오히려 표면적의 비가 떨어진다. 즉 세포의 크기가 커질수록 같은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떨어지니까 물질 교환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있잖아. 얘를 있잖아.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조각을 만들어. 그럼 몇 조각이 될까? 한 면이나 9조각. 몇 조각이 될까? 9조각? 그러면 9조각이 나왔어. 네. 그럼 9조각이 전부 다 이렇게 돼. 맞지? 네. 1, 1, 1, 1. 다 1, 1, 1, 1. 그치?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러면 결국은, 자, 같은 부피라 하더라도 이 세포수를 9개로 쪼개버리면, 그러니까 한 개의 세포가 아니라 9개 세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네. 같은 부피당 표면적인 비가 늘어나지.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어떻게 돼? 세포가 물질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세포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화가 되는 거야. 알지? 네. 그래서 오히려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면 바로 세포를 통한 물질 교환에 더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세포수를 늘리는 세포 분열을 한다. 네. 알겠니? 자, 여기가 이해됐어? 네. 필기해. 들으면서 필기. 아니, 그래, 사진 찍던가. 자, 이거 문제, 한 문제는 꼭 나올 거야. 학교 시험에. 요거와 관련된 거는. 응. 한개는 표면적 부피 이거 있잖아요. 응? 이거 저기 그 숫자 지금 적혀 있는 거. 응. 그러니까 저거 외워야 돼요. 아니야. 외우는 건 아니야. 외울 필요 없어. 이거 왜 외워? 아니, 표면적 계산할 수 있잖아. 아니 뭐 관계가 있어요. 부피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해 보잔 말이야.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네. 세포 수를 늘리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자, 여기가 크게 커지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어. 네. 자, 이렇게 가서 크기를 늘리는 것과 얘가 9개가 만들어져. 네. 그래서 9개가 만들어지니까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물질 교환의 효율이 누가 더 크냐? 네. 즉 세포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2가 나오는데, 자 크기는 그대로, 한 개 크기는 그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세포 수를 늘리는 거지. 네. 세포 수를 늘리면은 오히려 효율이 어떻게 돼요? 적어요. 늘어나죠. 아, 늘어나요. 그렇지. 같은 부피일 때 표면적이 네. 몇 배가 늘어나? 3배로 늘어나잖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물질 교환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들을 쉽게 더 많이 쉽게 얻을 수 있고, 노폐물을 쉽게 많이 내보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생명 활동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알지? 네. 그래서 세포의 수가 줄어야 돼. 아, 세포의 수가 많아야 돼. 크기가 작아지고. 알지? 네. 바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DNA라는 걸 얘기해 줬잖아. 그치? 네. 요거는 따로. 자, DNA. 영어로는 디옥시리보뉴클레익 애시드라고 그래. 아, 이거 알 필요 없어. 그냥. 네. 자, DNA는 바로 그 사람의 유전 정보를 갖는 유전자들의 집합체야. 알지? 네. 그래서 유전 정보를 갖는 유전자들이 무수히 많이 몰려 있다. 자, 이 유전 정보는 누구의 정보? 단백질의 정보. 단백질의 정보. 그러니까 아까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요렇게 두 개 가닥이 나선 형태로 요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유전자. 자, 여기가 유전자. 자, 유전자 1, 유전자 2. 자, 여기가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 3. 그러면 요 유전자 1이 작동하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단백질 1이 합성이 돼요. 어디에서? 리보솜에서. 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리보솜이야. 네. 자, 이 유전자 2가 작동하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단백질 2가 만들어진다. 자, 이 유전자 3가 작동하게 되면은 단백질 3가 합성이 된다. 어디에서? 리보솜. 리보솜. 자꾸 이 용어들을 자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DNA는 계속 쭉 이렇게 연결돼 있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 DNA 자체는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모여 있지. 그런데 야, 여기는 유전자가 있어 없어? 자, 여기는 유전자가 없잖아요. DNA가 전부 다 유전자로 다 빼곡하게 유전자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야. DNA 중에도 여기는 유전자가 아닌 부분이 있지.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정크 DNA라고 그래. 자,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하죠. 정크푸드. 그게 뭐야? 정크푸드. 아, 정크푸드. 음식 중에서 정크푸드라는 게 있잖아. 제대로 된 거. 제대로 되지 않은. 네. 그러니까 햄버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 아. 이런 것들이 인스턴트 식품은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그래. 그러니까 몸에 그렇게 좋지 않은, 유용하지 않은. 그래서 여기는 유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크 DNA라고 그래. 자, 어쨌든 간에 이 DNA는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로 모여 있다. 그래서 이 DNA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전체라고 부른다. 자, 이 용어 기억해야 된다. 유전체. 그래서 DNA는 유전체야. 그러면 세포 분열할 때는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그 딸 세포에 똑같은 DNA가 들어가야 돼. 알지?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 자, DNA는 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제가 되냐면 자, 요렇게 있고 자, 요렇게 있어. 자, 요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복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렇게 이렇게 풀려요. 요렇게 풀려버려요, 얘네들이. 풀리면서 여기서 요렇게 복제가 돼요.
자, 요렇게 복제가 돼. 네. 그래서 노랗게 한 것이 바로 복제된 DNA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딸세포로 들어갈 때, 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복제된 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세포 분열할 때는 DNA가 이렇게 복제가 된 다음에 나눠지지. 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딸세포, 여기가 모세포. 자, 여기가 모세포야.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딸세포가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는 딸세포. 자, 이 복제되는 과정을 보니까 DNA가 쪼개지잖아. 네. 그치? 얘랑 쪼개졌고 복제된 것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복제되는 과정에서 복제된 DNA가 분리가 된단 말이야. 네. 그럼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생각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붙었다가 떼어낼 때 어떻게 돼? 떼어낼 때 이게 잘못 떨어지면 한쪽이 손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복제된 DNA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DNA의 손실 또는 잘려나가는 등, 자, 이러한 결손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DNA는 복제가 될 때 이 DNA에 손실이 발생이 되고 결손이 생기니까 만약 이쪽에 결손이 생겼어. 그 여기가 바로 이제 뭐야? 돌연변이가 된다는 얘기야. 네. 그렇지? 돌연변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DNA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이 얘기지, DNA가. 네. 응? 자, 찍어, 빨리. 필기 안 할 거면 찍어. 네. 필기 집에 가서 복습할 때 꼭 노트 필기해라. 네. 노트 필기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거 외워서 백지에다가 다시 백지암기법으로 외우는 거야. 네. 자,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 여기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휴지기라고 그래. 휴지기. 네. 휴지기 또는 간기라고 합니다. 간기.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기간이 있어. 항상 세포가 맨날 세포 분열하는 건 아니야. 세포 분열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세포 분열하고 또 쉬었다가 세포 분열하고.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휴지기 또는 간기라고 하는데, 간기란 표현을 우리가 더 많이 쓰지. 자, 요 간기에서는 DNA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요렇게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덩어리가 있어. 네. 자, 이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이런 식으로 실처럼 연결돼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DNA가 자, 실처럼 연결돼 있어.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 하냐면은 염색사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없는 간기에서는 DNA는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염색사 형태로 존재한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복제가 되겠지. 자, 복제가 되면서 이제 분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분리되는 과정에서는 딱 붙었다가 떼어냈을 때, 잘 봐. 우리가 어떤 접착체라든가 이렇게 서로 붙였어. 자, 근데 넓은 면에 붙였다가 떼어낼 때 어떻게 돼? 우리가 테이프 같은 거 종이에 붙였는데 이거 살 떼어낼 때 잘못하면 종이가 뜯겨져 나가잖아. 네. 그러니까 붙였다가 복제된 상태에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뜯겨져 나간 형태, 바로 DNA 손실, 결손이야. 네. 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이 접촉하는 면을 어떻게 돼요? 채소로 만들어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접촉하는 면이 넓을수록 이게 손실되는, 뜯겨져 나가는 것이 많으니까, 자, 이게 분열이 될 때는 DNA가 분리가 될 때 이 DNA끼리 접촉하는 것을 채소로 하자. 그럼 어떻게 채소로 할까?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 그럼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요 히스톤 단백질 있지? 이 히스톤 단백질이 뭉쳐. 네. 그렇지? 뭉쳐. 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 요렇게. 여기 하나 더 있어. 이렇게 뭉쳐. 뭉친 상태에서 자, DNA가 이렇게 실처럼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네. 그래서 이렇게 감겨 있고, 자, 여기 지울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감기고, 그리고 또 이제 얘가 또 이런 식으로 감겨서 히스톤 단백질 덩어리들이, 뭉친 덩어리 이렇게 막 생겨.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들이 막 이렇게 뭉쳐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뭉쳐 있고, 막 이렇게 됐으면 요게 이제 DNA들이 실처럼 막 감겨 있겠지.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돼가지고서 이제 얘를 이제 요렇게 이 부분이 이제 요게 되겠지. 네. 그러면은 자, 요거를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자, 요렇게 되면서 자, 여기가 뭐냐? 동온체라는 물질이 있어. 그래서 요 부위가 여기가 되는 거야. 알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뭉친 것들이 여기에 오는 거야. 그래서 동온체에 이렇게 붙어요. 자, 요렇게 동온체에 붙어요. 그래서 요렇게 동온체로 붙어서 만들어진 요 형태를 우리 뭐라고 한다? 얘를 염색체라고 한다. 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염색체야.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동온체에서 얘네들 이제 히스톤 단백질이 뭉쳐서 자, 뭉쳐가지고 이렇게 응축된 형태가 나오잖아. 네. 자, 그것들이 이렇게 동온체로 연결됐을 때 우린 이것을 염색체라고 그래. 네. 그러면은 자, 얘네들이 뭐냐면은 원래 거야. 원래 DNA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얘가 바로 복제가 된 겁니다. 여기가 복제된 네. DNA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봐봐라. 요 동원체를 통해서 복제된 DNA 이쪽으로 보내고 원래 있는 DNA 여기가 있어. 네. 그러면 얘네들이 딱 분리가 될 때 어떻게 돼? DNA 손실이 생겨 안 생겨? 생기요. 안 생기지. 야, 여기 DNA 안 만나는데. 아, 안 생깁니다. 그치. 바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복제가 됐잖아? 복제가 됐을 때는, 염색체 형태로, 세포 분야에서 복제된 DNA는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면서, 자, 어디에 연결돼 있다? 동원체에 연결이 돼 있다. 네. 저 히스톤 단백질들이 뭉쳐서 DNA가 실처럼 감겨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서 염색체 형태가 된다. 그러면 이 동원체를 중심으로, 자, 요렇게 돼 있죠? 그럼 얘네들을 우리 각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자,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비슷해. 염색체, 염색 분체, 염색사.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 그래서 구분을 잘해야 돼. 자, 이게 바로 염색체야. 그래서 염색체는 언제 나타난다? 세포 분열할 때. 네. 그럼 세포 분열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 염색체가 아니라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연결되어 있는 염색사 형태로. 세포 분열할 때는 이 염색사가 뭘로 바뀐다? 응축이 되면서 염색체. 그럼 네. 염색체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동온체. 그래서 동온체를 통해서 응축된 염색사들이 연결이 되면서 자, 염색체를 만들고요. 자, 이때 두 개의 가닥이 나오죠. 네. 한 개의 가닥은 원래 거, 나머지 하나는 복제된 거. 네. 복제된 거. 그러면 요 부위에 만약 A라는 유전자가 있어. 네. 그러면 요 같은 요 부위도 복제됐으니까 얘는 뭐야? 유전자가 뭐가 돼야 돼? 라지 A야, 스몰 A야? 라지 A라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복제됐기 때문에. 왜? 복제된 거라서. 복제됐기 때문에 유전자의 구성은 똑같아요. 네. 알겠지? 그래서 유전자의 구성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여기가 스몰 b라는 유전자가 있으면은 여기에도 같은 위치, 반대편 같은 위치에도 뭐가 있어야 돼? 스몰 B. 그렇지. 스몰 b라는 유전자가 있어야 돼. 왜?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해됐네? 네.
이제 요거야. 이게 바로 이제 염색체야,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는 언제 나타난다? 세포 분열할 때. 그럼 세포 분열하지 않는 감기에서는 염색체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아. 자, 감기에는 염색사, 세포 분열일 때는 염색체. 네. 자, 꼭 기억해라. 네. 자. 그 지금 이제 방금 했던 것들이 여기 이제 설명이 돼 있잖아. 그치? 내 번호야? 자, DNA는 유전 물질 또는 유전체, 영어로는 게놈이라고 하고, 자, 유전 정보를 가지는 유전자들의 집합체다. 자, 유전자는 한 개 유전 정보, 한 개 단백질의 정보를 저장하고 DNA 특정 부위 못 하났네. 자, 특정 부위 또는 절편이라고 그래, 절편. 자, 영어로는 세그먼트라고 그래, 세그먼트. 네. 세그먼트가 부위라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한 개의 DNA는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DNA는 막 수백만 개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이 세포 분열할 때는, 자, 이 DNA가 복제가 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DNA가 잘려 나가는 결손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결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DNA는 염색체라는 응축된 형태가 되면서, 그럼 우리 염색체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될까? 동원체를 통해서 띡띡띡띡, 이게 바로 염색체야. 자, 그리고 염색체는 종류에 따라서 모양은 많이 달라. 그래서 만약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딸 세포도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세포 분열이 없을 때는요,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연결된, 자, 실이 연결된 것처럼 염색사 형태로 존재해요. 그치? 그리고 세포 분열할 때는, 자, 이 히스톤 단백질이 뭉쳐서 이렇게 뭉치면은 DNA가 이렇게 실로 감긴 것처럼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또 계속 연결이 되면서 염색체를 이룬다. 알지? 그리고 그때 염색체는 이렇게 두 개의 가닥으로 표현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각각의 가닥을 우리 뭐라고 그래? 염색 분체라고 한다. 그래서 자,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염색 분체가 있으면은, 자, 여기는 원래 유전자예요. 그래서 얘는 원래 유전자가 있다면 여기는 뭐예요? 복제된 겁니다. 자, 복제됐으니까 유전자가 똑같이 복제됐으니까 같은 위치에서는 뭐가 똑같아야 돼? 유전자가 똑같아야 돼. 라제이면 얘는 라제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자, 요게 스몰 b라면 같은 위치에 요게에도 복제된 거니까 스몰 b가 있어야 된다. 바로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요게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해됐니? 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자, 해봐라. 자, 요게 염색체예요. 자, 요 가운데가 뭐가 있냐면 동원체라는 물질이에요. 동원체. 그래서 동원체 있으면 얘네들이 뭐가 돼? 염색 분체, 얘도 염색 분체. 하나는 원래 것, 하나는 뭐야? 복제된 것. 그래서 요 특정 부위를 딱 풀었더니, 자, 봐봐. 얘네들이 어떻게 되니? 히스톤 단백질, 이 히스톤 단백질이잖아. 히스톤 단백질이 뭉쳐가지고 실로 돌돌돌 감겨. DNA, 이게 DNA야, 이게. 자, DNA가 실처럼 돌돌돌 감겨가지고서 응축된 상태로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풀어봤더니, 이 실을 풀어봤더니, 자, 요 단백질이 히스톤 단백질이지? 자, 이 실을 풀었더니 이렇게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진 DNA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요 DNA가 있으면은, 자, 여기 특정 부위를 뭐라고 그런다? 요 부위를, 유전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한다. 알지?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염색체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세포핵에서, 잘 봐라. 자, 요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염색체 몇 개예요?
자, 염색체 하나에는 뭐가 있어요? 동원체 하나예요. 네. 그래서 동원체 수가 바로 뭐가 된다? 염색체 수가 된다. 자, 그럼 동원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6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자, 이 그림 문제 잘 나와서 그래. 자, 얘 염색체 몇 개입니까? 6개. 그렇지. 6개의 염색체가 있어. 근데 얘하고 얘는 차이가 뭐니? 저거는 뭔가 합쳐져 있는 느낌인데 여기는 어. 자, 요렇게 돼 있잖아. 동원체에 염색 분체가 있잖아. 네. 염색 분체가 2개잖아. 얘는 염색 분체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복제 전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복제 전에는 원래는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사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냥 보기 좋게 염색체 모양으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복제 전. 얘는 뭐야? 복제 후. 복제가 된 거죠. 그치? 자, 이것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네. 알지? 바로 이렇게 되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있지. 네.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1개, 2개가 있어. 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1개, 2개가 있어. 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2개가 있어. 그치? 네. 그럼 요렇게 쌍을 이루고 있네? 네. 자, 우리는 이러한 쌍을 이루는 염색체 형태를 뭐라고 부를까? 유전. 상, 상. 동, 성분. 염, 영. 색체. 체. 상동 염색체. 자,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네.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네. 그러니까 염색체 수는 여기는 6개잖아. 둘. 그치? 근데 2개가 쌍을 이루고 몇 쌍을 이루고 있어요? 3쌍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2개가 쌍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n은 얼마가 돼요? 3개. 아, 3쌍이구나. 네. 자, 이건 뭐야? 2개가 쌍을 이루고 있다. 2개의 염색체가 쌍을 이룬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총 몇 쌍? 3쌍이니까 염색체 총수 몇 개? 6개. 자, 그러면 요 2개의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는 요 EN이라는 것이 바로 뭐야? 상동 염색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EN으로 표현하는 건 뭐다? 상동 염색체. 2개가 쌍을 이룬다. 자, 그러면 이 상동이라는 것은 쌍을 이루잖아. 네. 왜 쌍을 이룰까? EN이지. 네. 자, 그 중에 N은, 반은 누구로부터? 아빠로부터. 네. 나머지 N은 엄마로부터. 네. 자, 뭐야 이거? 무슨 생식이야? 어떤 생식이야? 엄빠가 있어. 네. 암수 구별을 하는 생식이야. 유, 성, 생, 식.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바로 뭐다? 유성 생식을 뜻한다. 네. 알지? 쌍을 이루고 있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2개가 쌍을 이루고 있다. 자, 그럼 얘도 뭐가 돼요? 똑같죠? 상동이죠? 크기와 네. 모양이 같은 2개가 네. 2개씩 쌍을 이루고 있죠? 네. 자, 사람의 염색체도 마찬가지로 자, 유성 생식하니까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상동 염색체로 존재한다. 네. 알지? 자, 주고 빨리. 줄줄 수 있어요. 추워? 네.
화원 행동을 했더니. 자, 상동이란 뜻 다시 한번 얘기할게.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가 한 개의 쌍을 이루고 있다. 네. 자, 그럼 뭐야?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엄마로부터 유성생식을 뜻한다. 네. 자,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는 아이고. 자, 사람의 염색체는 EN이 46입니다. 자, 염색체가 몇 개예요? 23. 아니죠. 46개의 염색체라는 얘기죠. 아.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예요. 네. 근데 EN이니까 상동이잖아요. 네. 상동 염색체고 46개가 있다는 얘기는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다면 네.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구나. 알지? 네. 자,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구나. 네. 자, 그래서 잘 봐. 자, 요렇게 이제 상동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가 있지? 동원체가 두 개니까 염색체 두 개야. 네. 그럼 하나는 원래 거, 하나는 뭐야? 복제된 거. 네. 하나는 원래 거, 하나는 복제된 거. 네. 만약 이것을 엄마한테 받았어. 네. 자, 이것을 아빠한테 받은 거야. 네. 자, 이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자, 엄마한테 받은 거고 아빠한테 받은 거야.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세포 분열할 때 어떻게 돼? 복제가 됐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라지 A면 복제된 거니까 얘도 뭐가 돼요? 라지 A가 돼요. 네. 근데 같은 자리에 여기가 라지 A가 아니라 스몰 A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뭐냐면은, 위에서 라지 A가 쌍꺼풀을 이루는 유전자라면, 네. 스몰 A는 쌍꺼풀이 없는 외 쌍꺼풀 유전자야. 네. 그러니까 쌍꺼풀과 관련된 것이 우리 그 눈코에 쌍꺼풀을 일으키는 쌍꺼풀 유전자도 있고 그 반대되는 쌍꺼풀 만들지 않는 외 쌍꺼풀 유전자도 있지. 네. 그렇지? 그러면 여기도 복제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복제된 거잖아. 하나는 원래 거, 하나는 복제된 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자 스몰 b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도 뭐가 돼요? 스몰 b라는 유전자를 가져요. 왜? 복제된 거니까. 네. 그래서 염색체 하나에서 염색 분체 간에는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요. 네. 자, 여기가 자 라지 b라면 여기도 뭐가 돼요? 라지 b가 되는 거예요. 네. 왜? 복제가 된 거니까 자 염색 분체 간에는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야 돼. 네. 그래서 하나는 얘는 엄마로부터 받았어, 얘는 아빠로부터 받았어. 그런데 엄마한테 받은 것과 아빠한테 받은 유전자가 자 같은 것을 결정하는 유전자인데 서로 반대 성향이잖아. 네. 만약 자 엄마 아빠 받은 건데 서로 같은 유전자면 상관없지만 서로 다른 거야. 근데 얘가 작용하게 되면은 엄마의 특징이 나타나고, 네. 자 이번에는 얘가 작용하면은 어떻게 돼? 아빠의 특징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유성생식이 왜냐면은 무성생식은 그냥 그대로 유전자를 똑같이 받는 거야. 그냥 그대로 유전자를 똑같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 그러니까는 형질도 똑같은 형질을 받는 거야. 똑같이 생겨. 가장 대표 바나나. 바나나 똑같잖아, 모양이. 네. 그치? 바나나 똑같아, 모양이. 그러니까 바나나의 유전자는 다 똑같아. 근데 너는 봐봐. 너의 유전자는 엄마의 유전자, 아빠의 유전자를 섞어놨어. 네. 그럼 너의 모든 유전자는 엄마랑 똑같니? 아니잖아. 엄마한테도 받았고, 엄마의 유전자가 너한테 다 있고, 네. 아빠의 유전자도 너한테 다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엄마, 아빠 유전자들 중에서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중에 엄마끼 작동하면 엄마의 특징이 너한테 나타나는 거고, 아빠끼 작용하면 아빠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네. 그럼 네가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했어. 네. 그러면 네가 자식을 낳았단 말이야. 그럼 너 자식은 너의 유전자와 너의 부인, 와이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 네. 그치? 근데 너의 유전자에는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네? 그렇잖아. 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유전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유전자도 다 같이 있는 거잖아, 너도. 네.
그러니까 유전자 구성이 어떻게 돼?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야. 네. 그래서 똑같이 생긴 자식이 태어나진 않잖아. 네. 아빠 닮았다는 거지 아빠랑 똑같이 생긴 건 아니잖아. 네. 엄마를 닮았다고 해서 엄마랑 똑같이 생긴 건 아니잖아. 네. 너 엄마 아빠 있었는데 네가 너 할아버지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네. 그치? 왜? 아빠의 유전자에는 할아버지 유전자도 있으니까. 그럼 그 할아버지 유전자가 너한테 조금 많이 작용한 거야. 네. 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는 그 자손, 유성생식은 자손들이, 유전자들이 점점 어떻게 갈수록 다양해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질들, 특징들이 다양하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떤 환경 변화에서도 어떻게 돼? 유리하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전자의 다양성이라고 그래. 네. 유전자의 다양성. 그래서 바로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성생식하는 거는 유전자를 다양화시켜서 네. 환경에 적응, 살아남기에 유리하게끔 한다. 자, 그래서 23쌍의 상동염색체. 자, 상동이란 건 뭐다? 유성생식을 뜻한다. 하나는 반은 아빠 거, 반은 엄마 거. 그래서 아빠한테 N을 받고 엄마한테 N을 받은 다음에 그 아빠한테 엄마한테 얘를 받고 엄마한테 얘를 받아서 한 쌍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 한 쌍에 요 상동 염색체에는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네. 그치? 네. 그 유전자가 더 다양해지는 거지. 바로 이렇게 되고요. 자, 상동 염색체. 우리 염색체는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성염색체가 있어요. 네. 자, 성을 구분하는 염색체가 있어. 그걸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해요. 네. 근데 성염색체는 한 쌍이야, 한 쌍. 네. 그럼 나머지 22쌍, 즉 44개의 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을 뺀 나머지 개체의 특징을 결정하는 거잖아. 네. 그치? 그거를 상염색체라고 그래. 네. 그래서 상염색체가 몇 쌍? 22쌍. 쌍. 알지? 그래서 23쌍의 상동염색체는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다. 그래서 상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완전히 똑같지만 성염색체는 잘 들어. 남성의 여성, 자, 남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는 Y입니다. 네. 자, 여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는 X예요. 네. 그래서 자, 여기에는 X와 Y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XX면 뭐다? 여성, XY면 여성과 남성. 그러면 뭐야 이거? 남자 여자야? 남자란 말이야. 남자. XY가 남자란 말이야. 네. 자, XX는 여자란 말이야. 알지? 네. 자, YY는 없어. 네. 알겠지?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X를 받고 아빠로부터 X를 받으면 태어난 자식은 뭐야? 여자애야. 엄마로부터 X를 받고 아빠로부터 Y를 받았어. 태어난 자식은 남자가 돼야 남자야. 근데 엄마한테 Y를 받을 수 있니? 아니요. 그러니까 YY가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YY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 큰일 나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사람은, 자, 22쌍의 상염색체. 그래서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야. 자, 그래서 우리가 23쌍이잖아? 그래서 23쌍을 번호를 매길 거야. 1번부터 시작해서, 자, 23번까지. 네. 그러면 상염색체는 1번부터 몇 번까지야? 22번. 2번. 그리고 마지막이 23번. 마지막이 성염색체예요. 오. 알지? 네.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의 염색체를 상염색체, 22쌍. 그리고 마지막 23번 성을 결정한 염색체 X와 Y 얘를 성염색체라고 한다. 네. 알지? 네.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는 무슨 염색체다? 상동. 상동.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유성생식하는 건 전부 다 뭐다? 상동이다, 상동. 그치? 그래서 네. 반은 엄마, 반은 아빠. 아. 근데 사람은 그 상동 염색체가 23쌍이 있어. 총 46개. 자, 그 중에서 23쌍 중에서 22쌍, 1번부터 22번까지는 암수 공통. 네. 알지? 네. 그래서 상염색체. 그리고 마지막 23번째, 마지막은 남녀, 암수를 구별하는 성염색체. 그래서 사람은 X와 Y, 여성은 X, 네. Y, 남성은 Y. 네. 그래서 XX면은 여성이 되고요. XY면 남성이 돼. 바로 이제 요런 그래서 그 성을 구별하는 마지막이 이렇게 돼.
됐지? 네. 자, 그러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염색체를 표시를 해봤어요. 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염색체를 관찰하는데, 염색체 모양, 크기, 수를 관찰하지. 네. 이거를 핵형 분석이라고 그래. 그래서 핵형 분석은 염색체의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자, 수를 관찰하는 것을 핵형 분석이라고 그래. 자, 그럼 이 핵형 분석이 가장 우리 핵형 분석을 하기 쉬울 때가 언제일까? 세포 분열할 때 중기라고 그래. 중기에서 관찰이 된다. 중기에서 관찰이 된다. 우리가 강기 있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오거든. 네. 강기는 이제 쉬는 거고 세포 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인데 중기에서 핵형 분석을 한다. 네. 염색체가 제일 많이 관찰해.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크기가 가장 큰 거부터 크기가 가장 큰 거부터 1번. 네. 그 다음 크기를 2번, 네. 3번, 4번으로 보고 그래서 어떻게 갈수록 크기가 줄어들죠. 네. 그치? 그래서 마지막 22번까지가 뭐야? 상염색체. 네. 그럼 마지막 요게 23번째 자리에는 성염색체인데 XX는 여성입니다. 네. 여성. 그러면 자, 이 여성은 아빠로부터 22개의 상염색체와 자, 그다음에 X의 성염색체를 받았네. 네. 엄마로부터 22개의 상염색체와 X의 성염색체를 받았네. 네. 그치?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남자야. 똑같아요. 자, 우리가 핵형 분석할 때는 크기가 큰 거부터 1번. 그 다음부터 2번부터는 이제 크기가 작아지는 순서대로 2, 3, 4, 5. 그래서 22번이 제일 작아. 그래서 보니까 XY잖아요. 그러면은, 자, 요거 이제 XY가 남성이잖아. 네. 그러면은 얘는 아빠로부터 22개의 상염색체와 Y의 성염색체를 받았고, 네. 엄마로부터는 어떻게 돼? 22개의 상염색체와 X의 성염색체를 받았구나. 그치? 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는 것들이 뭐냐면, 상동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라고 그랬어. 그치? 네. 그럼 XX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데요? 여기 XY는 크기와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그 얘는 상동 염색체가 될까 안 될까? 돼요. 자, 잘 들어. 상동할 때는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의미가 뭐야? 이성. 아빠, 엄마. 그치? 엄빠야.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았다. 자, 이거 X는 엄마한테 받았고 Y는 아빠한테 받았잖아. 네. 그래서 상동이야. 네.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상동이야. 무조건 유성생식은 무조건 뭐다? 상동이다. 네. 알지? 그래서 꼭 기억해. 자, 상동 염색체라는 것은 무조건 이성. 그렇지. 유성생식을 의미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다를 수가 있다. 네. 알지? 성염색체, 상동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다를 수가 있다. 유성생식을 뜻하기 때문에. 알지? 네. 자, 찍어. 다 찍었어? 찍어야지. 필기 안 하니까. 자, 그 다음. 자, 유성생식하는 모든 생명체는 상동입니다. 네. 상동이에요. 자, 그러면 종마다 염색체가 다르겠죠. 네. 자, 완두는 염색체가 14개예요. 그러면 얘는 EN이 14가 되죠. 네. 자, 그러면 14개니까 7쌍이 있네. 네. 그래서 식물은 염색체가 수가 조금 단순해. 자, 소나무 EN, 그러니까 얘는 12쌍이야. 네. 자, EN이니까 사람은 8쌍. 23쌍. 아, 왜 8쌍이 나와? 자, 개는 뭐야, 이거? 39쌍. 그렇지. 자, 초파리는, 4쌍. 침팬지는 24쌍. 24쌍.
네. 그치? 그래서 생물종마다 염색체 수가 좀 차이가 나죠. 네. 그러면 염색체 수가 무조건 생물종마다 다르냐? 아니야. 같을 수도 있어. 알지? 네. 자, 그래서 염색체 수는 생물종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알지? 네. 그래서 염색체 수가 같다고 같은 종은 아니다. 네. 종이 달라도 염색체 수는 같을 수가 있다. 네. 종은 달라도 염색체 수가 같을 수가 있고요. 자, 고등생물일수록 무조건 염색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알지? 네.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옛날부터 시작해서 진화되는 과정에서 의 차이기 때문에 고등생물일수록 염색체가 많은 건 아니야. 하지만 뭐 염색체 수가 같든 다르든 종이 다르면, 생물종이 다르면 염색체의 크기, 모양은 무조건 다릅니다. 알죠? 생물종이 다르면 염색체 크기와 모양은 무조건 달라요. 수는 같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같은 수를 갖더라도 크기와 모양은 무조건 달라요. 왜? 유전자 구성이 다르니까. 유전자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유전자 개수가 다르고 그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수가 같아도 그 1번의 염색체 크기가 다르거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 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생물종이 다르면 크기와 모양은 무조건 다르다. 알지? 네. 요거 꼭 기억해. 그리고 염색체 수가 같다고 무조건 같은 종이다? 아니다. 그렇지. 서로 다른 종이지만 염색체 수는 같을 수가 있다. 네. 자, 고등생물일수록 염색체 수가 많다? 아니다. 그렇지. 그래. 그거야. 잘하고 있어. 잘했어. 바로 그런 거야. 그런 거. 네. 자, 됐니?